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어제 새벽에 경북 영덕에서 되살아난 산불이 이틀째 확산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주민들은 마을회관과 보건소 등으로 대피한 상황이고요. 안타깝게도 경남 창원에서도 산불이 재발화됐죠. 빠른 시간 안에 모두 진화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서해안에는 폭설이 내렸지만 많은 지역이 겨울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분지인 대구 지역이 115년 만에 최장 가뭄이라고 합니다. 눈비가 사라진 대구의 겨울,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긴 무강수 일수 60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달 25일까지 무강수 예보여서 최장 기록이 71일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저수율이 봄까지 이어지면 모내기 등의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일부 겨울 작물은 벌써 가뭄 피해권에 들어선 상태라고 합니다. 대구와 남해를 비롯한 남부와 동해안 지역의 겨울 가뭄 아주 심각한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 농수산 뉴스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월 17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고요. 생방송 보고 들으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새농퀴 마지막 힌트가 나가는 날이죠.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마지막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먼저 알리는 이 꽃,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오래전부터 재배해왔습니다. 퇴계 이황의 유언 중에도 이 꽃이 담겨있죠. 인생의 마지막 자리의 퇴계 이황은 마지막 유언으로 저 앞에 보이는 이것 꽃에 물을 주거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도 평소에 본인이 하던 일상을 그대로 보냈는데 이 꽃과 함께한 본인의 소소한 일상을 아껴왔던 그의 삶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의 시 광야에도 이 꽃의 의미가 담겨있죠. 지금 눈 내리고 이것 향기 홀로 가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조선시대 선비들도 이 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과거 시험에 수석으로 장원급제한 인재는 머리에 이 꽃의 꽃대를 꽂은 모자를 쓰기도 했죠. 봄의 전령사, 향기로운 이 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파값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1kg 400원대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산 농민도 유통상인도 심폐소생이 시급하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우선 양파 값이 왜 이렇게 떨어진 겁니까?
네, 지난 16일 서울 가락시장에서는 양파 1kg들이 상품 한만 거래 가격이 평균 435원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486원에서도 51원 더 떨어진 겁니다. 지난해 2월 평균 경락값 1,905원과 비교하면 77%, 또 그리고 평년과 1,161원과 비교하면 또 62% 낮은 가격입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1월 중순부터 정부가 양파 수급 조절 매뉴얼에서 정한 가격 하락 심각 단계 기준인 1kg당 730원을 밑도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 약세 원인을 따져보면 이제 2021년산 양파 재고 증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월 말 기준으로 2021년산 양파 재고량, 다시 말하면 저작 물량이겠죠. 이건 17만 6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14.6%, 평년보다 13.9% 늘어난 걸로 추산이 됩니다. 이 노호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양념채소관 팀장은 2020년산 양파값이 높아서 이익을 본 저장업체가 많아서 그 영향으로 우선 저장량이 늘어난 걸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따져보면 실제로 생산 과잉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농경영 관측으로 보면 2021년산 양파 생산량은 136만 9,572톤으로 평년보다 1.2%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만생종 양파 재배 면적이 소폭 감소했다는 이런 관측 결과가 발표가 되자 저장 물량이 좀 늘어났습니다. 소비가 좀 받쳐줘야 할 것 같은데 햇양파가 또 나오잖아요. 상황이 어떤가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극심한 외식 소비 부진 또한 이렇게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16일에 코로나 확진자가 9만 명대로 치솟은 점도 이제 변수로 좀 떠올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당분간 전망도 좀 어둡습니다. 3월부터 제주 지역 등에서 출하되는 조생종 양파 재배 면적이 2,943헥타르인데요. 이 전년과 평년 대비 각각 0.1%, 2.8%도 증가했습니다. 가뭄 영향이 이제 중만생종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와 달리 조생종은 작황도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출하 시기가 평년보다 열흘 정도 앞당겨져서 2021년산 양파값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역시 높습니다. 네, 결론은 수급 대책일 텐데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산지에서는 현재 정부가 9,500톤을 이제 비축하고 있는데 이걸 시장에 풀지 않는 것만으로는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없다고 호소를 합니다. 한국양파산업연합회장인 노은준 전남 무한농협조합장은 농민과 농협이 보유한 저장 양파 물량만 3만 7천 톤에서 3만 8천 톤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정리가 이루어져야 가격이 안정될 거다 하고 말을 했습니다. 소비대책 촉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외식 소비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해서인데요. 이 함용곤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부장은 2월까지 예정된 소비 쿠폰 행사를 5월까지 연장하는 등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이 소비 촉진 행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따져보면 정부는 이 조생양파 수급 전망 등 우선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정책을 검토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이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현재 저장양파 가운데 대부분 물량은 민간 유통업체가 갖고 있는데 세금을 들여 유통업체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 하며 2월 중하순 농경위원이 내놓을 분석에 따라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네. 자, 겨울 가뭄이 심해서 지금 남부지방의 봄동 배추, 겨울 배추나 시금치 같은 밭작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전남 진도는 올해 1월 한 달간 강수량이 3.7mm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이제 같은 기간 43.9mm하고 비교하면 10%로 안 되는 양입니다. 이곳은 봄동배추 수확철인데 예년 같으면 이제 3.3제곱미터 즉 1평당 15kg 정도를 수확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영향입니다. 이 봄동배추 농가 한 분은 흙먼지가 풀풀 날릴 정도로 가뭄이 심하다. 제대로 자라지 못해 상품성이 떨어진 데다 누렇게
누렇게 말라붙은 이파리 끝부분을 일일이 떼어놔야 돼서 작업도 힘들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만생좋은 겨울 배추도 이 진도에서 한창 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대로 속이 차지 않고 있습니다. 겉잎이 누렇게 변해서 손을 대면 바사삭 부스러지고 심한 경우 속잎까지 누렇게 변하는 꼴통 현상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조한호 진도 선진농협 경제팀장은 이렇게 무게도 덜 나가서 트럭 한 대에 보통 배추 8.5톤 가량을 실었는데 요즘은 가득 실어도 7.1톤 정도다. 한 대당 70만 원에서 80만 원 손해가 난다고 말합니다. 2월 말까지 수확을 마쳐야 하는데요. 비가 충분하지 못하면 결국 손해를 이렇게 감수해야 될 판입니다. 전남 신안 시금치도 수확량이 크게 줄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1월 중순부터 수확기로 접어들던 여수 거문도 해풍쑥도 2월부터야 이제 뒤늦게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네, 아우 속상하네요. 근데 이 가뭄이 더 길어지면 마늘이나 양파처럼 한창 생육기에 있는 월동작물에까지도 악영향이 미칠 거라고요. 네. 김경채 전남 해남 황산농협조합장은 월동작물은 지금이 한참 자랄 때라서 물이 많이 필요한데 올 겨울엔 눈조차 제대로 오지 않았다면서 당장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생육에 나쁜 영향을 줄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경남 창녕군에선 지난해 12월 평균 강수량 2.7mm를 기록한 이후 올해 1월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마늘 양파 잎끝이 이제 마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해군 지역도 지난해 12월 16일 강수량 2.5mm를 기록한 뒤 올해 2월 9일까지 단 한 차례도 눈이나 비가 없었습니다. 수분이 많은 논에 이제 농가들이 마늘을 파종했는데도 이파리가 마른 현상이 발견되고 파종이 늦은 시금치는 말라 죽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상황이 심각한 마을은 신청을 받아서 21일부터 저수지 49곳에서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기로 한국농어촌공사에 협의한 상태다 하고 밝혔습니다. 네. 전라남도가 겨울 대파 200헥타르 산지 폐기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이번 산지 폐기 면적은 겨울 대파 재배 면적의 6% 수준입니다. 지역별 산지 폐기 면적은 신안 120헥타르, 진도 70헥타르, 해남 10헥타르로 정해졌습니다. 신안과 진도에선 농협 계약 재배 물량이 대상이고요. 계약 재배 물량이 없는 해남은 농가 전체가 대상입니다. 지원 단가는 3.3제곱미터당 5,932원이고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합쳐서 총 35억 9천만 원입니다. 도매시장 가격이 상품 기준 이제 1,024원 이하로 3일 연속 하락하거나 도에서 별도로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 폐기를 진행한다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이미 도의 방침이 정해진 만큼 산지 폐기가 계획대로 진행될 거다 하는 게 대체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효과가 있을까요?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포장 거래가 조금씩 재개되는 등 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도산지 폐기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폐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좀 높습니다. 부광철 신안 임자농협 대파 공동 선별출하 회장은 도가 먼저 나서서 산지 폐기를 시행해 분위기를 좀 잡았으니 농림축산식품부도 조속히 수급 안정 적립금으로 산지 폐기에 나서서 대파값 폭락세를 좀 진정시켜야 될 거다 하고 말했습니다. 네, 농수산 뉴스 농민신문 류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이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어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상황을 보다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 박변홍사, 법률사무소 한아름의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무척 추운데 다시 한파가 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계신 전주 부근엔 눈도 많이 내렸죠? 신발 한 반 정도 잠길 정도의 눈이 우와. 내렸고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춥고요. 제가 이제 추위를 좀 덜 타는 편인데 정말 춥다고 할 때 어느 정도 추위로 몸을 느끼냐면은 손을 밖으로 꺼낼 수가 없어요. 아이고. 손시려워서. 약간 풀렸다가 다시 추워지니까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올겨울에 눈 구경을 특별히 좀 더 많이 하신 편인가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작년보다는 많이 했어요. 그리고 눈사람 만들 정도의 눈이 한 2번 정도 왔거든요. 네. 이게 발목 정도 잠길 정도의 눈이 왔거든요. 이번에는 눈이 뭐 이렇게 눈사람 만들 정도 이렇게 잘 뭉치는 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상당 시간 동안 내려서 또 쌓였기 때문에 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면은 또 저희는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바깥에서 하는 일을 못해요. 네.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가서 쉽니다. 눈이 오면. 네, 그래서 농사일을 좀 준비를 시작하다가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조금 쉬는 형태로 이제 지금 좀 마을 어르신들이 쉬고 계시거든요. 예. 네. 그러셔야죠. 날씨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네. 또 부지런한 어르신들 많이 계셔서 이제 봄이 오니까 좀 뭘 해둬야지 하셨다가 지금 춥고 또 눈 내려서 진짜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원치 않는 또 휴식을 취하고 계시겠어요. 네. 네. 혹시 그리고 이렇게 쉬실 때는 텃밭에 있는 우리가 뭐 채소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드시고 하시는데 대파가 얼었어요. 추워가지고. 녹여서 드셔야겠네요. 예. 네. 혹시 좀 그렇습니다. 그 정도 눈 내려서 피해 입은 정도는 아니겠죠? 어떠세요? 예, 농사나 이런 데 피해는 안 입었는데 우리가 블랙아이스라고 하죠. 예, 좀 살짝 녹으면서 얼어가지고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좀 미끄러운 부분 때문에 조금 낙상 사고 당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네네. 조금 조심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네. 너무나 이렇게 고령이시다 보니까 또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 예. 아이고, 지난주에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 거름을 이제 공터에 쌓아놓다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그 이후로 이어지는 얘기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면은 문제 해결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또 합의라는 절차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대해서 조금 무지하셔가지고 뭐 혼자 문서에 대한 효력을 오해하셔가지고 문제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문서 효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려드리기 위한 사례를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례 함께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아이고 그 이장님이 중간에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친환경 선생님 직접 만나 뵙게 됐네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철봉씨, 그렇게 뒤에서 나무말 하고 그러시면 좀 그렇죠. 아이 그럼요. 지가 너무 답답해서 쪼까 동네 사람들한테 그 섭한 마음을 야기했던 건데 죄송해요. 그리고 남의 땅인데 거름을 막 쌓은 그것은 완전하게 다 지 잘못이죠. 그렇게 야근을 하신 게 말이 잘 통하네요. 그럼 제가 형사고소도 안 하고 민사소송도 안 하는 조건으로다가 탁 손해본 촬영량만큼 합의금 500만 원 어떠셔요? 500만 원이요? 아유 어미 그 통이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500만 원이 뭐가 크대요? 그동안 전기 못 쓴 게 얼맨디 지가 아주 최소한으로다가 잡은 거예요. 어미 바늘도 안 들어가는구먼. 그래도 경찰서에 법원에 겁나 부러. 아이고 그 친환경 선생님 알겠어요. 500만 원. 그럼 여기 합의서에다가 사인 좀 해주셔요. 여기요.
그럼 그러죠. 지 사인원 밑에 여기다가 손도장 찍으셔요. 야, 그럼 다 됐네요. 한 장씩 가져가면 되겠죠? 그럼 고생하시고요. 날짜 꼭 지키셔요. 아이,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합의금을 너무 시게 부른 거 아닌가? 아이, 뒷집 일용이도 500이면 너무 비싸고. 안 되겠네. 전화 한번 해봐야 쓰겠네. 여보세요. 아유, 철봉씨 웬일이시래요? 잘 지내셨죠? 다름 아니고요. 혹시 이 합의금을 300만 원으로 깎아주실 수는 없는가 해서요. 아이고, 이게 뭔 소리래요? 한번 손도장 찍었으면 끝난 것이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하죠. 전화 끊겠습니다. 음이 전화를 끊어야 나가 못 참지. 합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난 합의 못하네. 이걸 찢어버려야 쓰겠네. 암만 나가 합의서를 찢었으니까 합의는 없는 거야. 뭐 그렇지. 아니, 철봉이 이 사람 못 쓰겠구만. 합의한 곳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자고 하질않나. 아유, 소문은 듣자니 합의서도 다 찢어버렸다고 하고. 인자는 나도 못 참네. 여기 있네 합의서. 나가 이것으로 민사소송을 가야겠네. 에휴. 네. 아이고, 좀 합의금 500만 원이라니까 진짜 머리가 지끈거리네요. 철봉 씨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무서워서 쓰긴 썼는데 나중에 이제 네. 생각이 달라진 거죠. 하나씩 좀 차근차근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늘 원만하게 해결해라, 뭐 합의를 봐라,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런 네. 형태의 합의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합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근데 물론 합의 조건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조건. 네. 네. 그렇죠. 이제 합의 조건을 정하는 게 어려운데 대부분 합의를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게 가해자 쪽에서는 내가 준 피해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 쪽에서는 내 감정을 다 해소하려고 그러면은 이 정도 합의금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가 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특히 이제 합의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합의를 위한 협상 자리도 마련 못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조언을 해드리는 게 일단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는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돈 같은 경우에도 일단 만나봐야 금액을 정하든 아니면 뭐 깎아달라고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일단 만나보십시오를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래야 일단은 뭐 합의라는 게 협의를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게 합의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든 이제 여러모로 얘기를 해서 이제 합의가 되게 되면은 또 문제가 하나가 또 생겨요. 네. 합의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합의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간과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합의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 내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합의를 작성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합의하는지 사건 내용을 꼭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는 구체적으로, 거고요. 예, 우리가 6할 원칙에 의해서 특히 날짜, 당사자 이런 걸 잘 적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합의 당사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다들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 굉장히 조심조심 하시는데 사건에 대한 합의는 당사자가 누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쓰셔야 됩니다. 주소, 연락처 이런 것까지요. 예. 그리고 또 합의 금액이라든지 합의금 지급 일자, 날짜. 지급 방법, 그리고 민사하고 형사하고 일괄해서 합의하는 건지 아니면 형사나 민사가 분리해서 따로 합의하는 그런 내용도 구체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합의금만 줬으면 끝났지 이게 아니거든요. 처벌 불원의사 표시라고 해가지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으니까 선처해 주세요. 뭐 고소한 게 있으면 취하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꼭 빼놓고 하세요. 또 이제 당사자가 직접 합의한 게 맞습니다. 또 합의서를 가해자가 제출해도 됩니다. 이러려고 하면은 인감증명서가 또 첨부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500만 원 주고 합의함 이렇게만 써고 오세요. 이렇게 지금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게 확실한 내용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손도장 정도 찍고 마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양측이 합의된 걸로 이제 그 날짜에 합의금 주고 끝나면 이제 되는 건데 지금은 철봉 씨가 내가 가진 합의서만 그냥 찢었거든요. 이런 경우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진짜 많고요. 네. 합의할 때까지는 이제 별 생각 안 하고 이 정도면 내가 그래 내가 어차피 뭐 변호사 사고 하려고 하면 돈 쓰니까 아이고 막 재판 다니려면 막 가슴도 막 아프고 막 그러니까 네네. 어쩔 수 없이 해야지 그러는데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시면은 주변 사람들 얘기 듣다 보면은 뭘 이렇게 많이 주고 합의를 해? 이런 얘기를 들으시거든요. 그러면 합의서를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찢었으면 뭐 합의 끝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합의서라는 거는 계약의 일종이고 양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합의서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예. 양쪽 다 찢어야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혼자만 찢는 거는 합의가 파기된 게 아니라 나 혼자만의 생각일 뿐입니다. 네. 합의가 만약에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철봉 씨가 진짜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깎고 싶어서 내 합의서 숫자를 이렇게 살짝 고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커지나요? 큰일 나죠. 그냥 합의서를 찢어버린 거는 내 문서이기 때문에 그냥 화나서 찢었다고 하지만은 합의서 내용을 바꾸는 거는 우리가 사문서 변조죄라고 그러거든요. 아이고, 예. 네, 사문서 변조죄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마음대로 고치시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네. 이 문제도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고 그냥 본인의 마음대로 이렇게 막 고쳐버리시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좀 일을 하면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지고 온 문서를 당연히 믿고 다툼이 됐을 때 제시를 했더니 상대방이 다른 문서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거는 뭐 내가 그냥 말하고 내 마음대로 고쳐버린 건데 그게 무엇이 문제예요? 이러시거든요. 네. 큰일 납니다 진짜.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바꾼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따라가야 하나요? 일단 합의서에 그거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놓으시면 제일 좋으신데 실제 합의할 때는 그런 내용을 적겠다고 하면 합의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변경하고 싶으시면은 그 당시에 전화 통화를 해서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은 전화 통화 내용을 좀 녹음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가 간단하게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걸로 문서를 보내가지고 서로 간의 의사를 교류한 다음에 그 의사가 변경을 하는 게 일치가 되면은 그 내용들을 변경해서 변경한 부분에다가 다시 날인이라든지 서명 이런 것들을 받아놓으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 상담 사례들 많이 떠오르시겠어요. 이런 합의해주고 나중에 또 말 바뀌고 이런 거 말이죠. 일을 하다 보면은요, 특히 이제 법정에서 제가 많이 도와드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토대로 해서 막 도와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정이 앞서셔가지고 이 문서를 본인 혼자 찢어버리시고 찢었다는 거 기억을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소송을 해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 상대방 분도 생각 안 하다가 막 거의 재판 끝날 때쯤 그 서류를 내요. 그러면 이제 변호사인 저하고 재판장님하고 서로 당황하는 거죠. 네. 이런 게 있는데 왜 소송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면서. 아이고. 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아유, 진짜 살다 보면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소송 가기 싫어서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서 가지고도 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군요. 네, 법이 있고 절차가 있으니까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어요. 끝으로 또 좀 정리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상대방이 있는 문서가 작성됐을 때는 상대방과 변경하는 협의가 없으면은 원래 문서대로 효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동네 박변홍사 박형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자, 오늘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9.9도,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현재 대관령 기온이 영하 16.9도, 철원은 영하 15도, 대전은 영하 9.9도입니다. 낮 동안에도 예년 기온을 5, 6도가량 밑돌겠습니다. 오늘 낮의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 광주가 2도, 대구 3도로 예상됩니다. 호남 서해안은 아침까지, 제주도엔 오전까지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동쪽 지방의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의 최고 6m, 그 밖의 해상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엔 기온이 많이 올라서요.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지만요. 다음 주 중반까진 예년보다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94,443명이었습니다. 역대 최다 확진자 수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늘어서 10만 명을 목전에 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매주 확진자 수가 더블링, 그러니까 2배 정도씩 오르고 있는데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진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달할 수 있다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위중증 환자는 313명으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병상 가동률도 27%로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사망자는 39명이 늘어서 이 누적 치명률은 0.46%가 됐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를 보면 진짜 좀 불안하긴 한데 중증 환자 관리는 그래도 잘 이루어지는 모양이에요. 네, 질병관리청이 어제 발표한 7개국 중환자 발생 수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최근 일주일 정도 통계를 기준으로 이 중환자 수가 인구 100만 명당 6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프랑스가 49명에 이르고요. 이 미국은 46.3명, 독일 29.5명, 캐나다 23.7명, 일본 14.6명, 영국은 6.1명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수준과 일선 의료진의 헌신 덕이다라고 했고요. 또 이와 함께 높은 예방접종률이 기여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더 악화돼서 앞으로 위중증 환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베이징 동계올림픽 소식 좀 살펴보죠. 어제 금메달이 나왔어요. 네,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 선수가 어제 열린 그 여자 1500m 경기에서 2분 17초 789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이 종목 우승자였던 최민정 선수는 이로써 2개 대회 연속으로 이 1500m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최민정 선수는 동계올림픽 통산 5개의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전희경, 박승희, 이승훈 선수와 함께 한국인 역대 최다 올림픽 메달 공동 1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자 1500m는 이번 올림픽 쇼트트랙 마지막 경기였는데요. 이 최민정 선수는 스타트부터 선두로 나서서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다 후위에 있던 중국 선수가 갑자기 속력을 높였었는데 이 네덜란드의 쉬자너 휠스팅 선수가 따라붙으면서 이 최민정 선수가 체력을 아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두 그룹과 간격이 좁히자마자 이 최민정 선수는 아웃코스 질주로 1위 자리를 차지했고요. 이후 단 한 번도 선두를 내주지 않고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결승에 진출했던 이유빈 선수는 6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은 계주에서 은메달을 따냈어요. 네, 이 황대현, 이준서, 박장혁, 곽윤기 선수로 구성된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이 어제 저녁 열린 쇼트트랙 남자 계주 5000m 결승에서 6분 41초 679의 기록으로 캐나다에 이어 2위를 차지해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한국 남자 대표팀이 남자 계주 종목에서 메달을 딴 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은메달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박장혁 선수가 출발선부터 선두로 치고 나선 뒤 결승선을 18바퀴 남길 때까지 이 맨 앞자리를 지키며 레이스를 펼쳤는데요. 다만 잠시 주춤한 사이 캐나다의 선두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이후 우리 선수들 열심히 추격했습니다만 이 세계 랭킹 1위 이 캐나다와의 격차를 줄이진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 종목에서 오랜만에 메달을 따냄으로써 이 쇼트트랙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알파인 스키에 출전한 정동현 선수는 1, 2차 합계 1분 47초 69로 21위를 기록했는데요. 한국 스키 역사상 최고 순위 타이 기록을 세웠고요. 그리고 컬링 팀킴은 어제 오전 스위스전에서 패했으나 오후에 덴마크전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면서 4강 진출에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네. 자, 경북 영덕 산불 완전 진화가 좀 잘 안 되고 있네요. 주민들은 대피해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제 새벽 4시쯤 영덕 지풍면 사마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은 어제 오후 5시쯤 진화가 됐는데, 그제 오후 5시쯤 진화가 됐는데요. 어제 새벽 2시 20분쯤 다시 산불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번졌는데요. 쉬이 잡히지 않고 잦아들다 되살아나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동원령 3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산불 진화 헬기 36대, 진화 인력 1,200여 명을 긴급 투입했는데요. 산불이 난 지역의 산세가 험하고 지역이 넓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지만 이 불에 탄 임야 면적이 지금까지 100헥타르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현장 인근에 사는 주민 300여 가구에 대한 배피령이 발령됐습니다. 한편 이번 산불은 농업용 반사필름이 전신주에서 불꽃을 만들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선 주자들의 행보 하나씩 알아볼까요?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서울 강남 3구에서 유세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방역정책 전환을 새로 제안했는데요. 이 원천 봉쇄 방식이 아닌 유연하게 방역 대책을 적용하되 이 중증 환자들을 위한 의료 체계를 확실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제 부스터 샷에서 나서겠다라며 이 긴급 추경 또는 재정 명령을 통한 최대 50조 원의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청년 세대의 고단함을 줄이고 기회를 확대하는 이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이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이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만나서는 이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이용과 공공 호출 플랫폼 구상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만 18세 이하의 연간 120만 원의 아동수당, 소득 하위 70%의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급 등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이동거리가 상당했네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호남을 시작으로 충청, 강원까지 이동하면서 유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그 위대한 지도자라고 언급하면서도 민주당이 호남 발전을 위해 한 게 뭐가 있냐라며 이제 정권을 심판해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전주를 찾아서도 현 정권의 실정을 거듭 비판하며 지역주의 타파를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광주는 이 자율주행차의 선두도시, 그리고 전주는 서울에 이은 제2의 금융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호남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이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민의당은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그제 국민의당 선거운동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이에 안철수 후보는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사망자 빈소를 찾아서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국민의당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장례위원회가 꾸려졌고요. 전국 유세버스 18대의 운행을 모두 중단한 채 이 문제가 된 LED 발전기와 버스 개조 방식 등을 점검했습니다. 참 황망한 사고에 다른 후보들도 어제는 이 고인들에게 조의를 전하기도 했고요. 음악을 틀지 않고 춤도 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이 사고가 난 버스가 운전석 옆 창문을 뺀 모든 창문이 선거 홍보용 필름으로 덮여 있어서 환기가 어려운 구조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 LED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이 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고용관계 그리고 계약 내용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사퇴했네요. 네, 수익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어제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광복회 국회 카페 운영 수익금을 유용했다라는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이후 보훈처가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 이 김원웅 회장이 7천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의복 구입, 이발비, 마사지 등 이 개인 용도로 이 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보훈처는 김원웅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에서는 회장 불신임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김원웅 회장은 자진 사퇴나 임시총회 개최를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전격 사퇴를 하게 됐는데요. 김원웅 회장은 그러나 사람을 볼 줄 몰랐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라며 이 내부적으로 비리가 드러난 전직 간부에 의한 허위 언론 제보라고 주장해온 기존 주장을 거듭 되풀이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위기는 한숨 넘기는 모양새예요.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그게 16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긴장감도 매우 높아졌는데요.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원하지 않고 협상을 하자며 군 철수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의 일부 부대는 철수 발표와 다르게 오히려 우크라이나 국경에 전진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고 미국은 러시아가 협상하자고 하면서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